안녕하세요. 저는 54년 말띠 여성입니다. 여름만 되면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얼굴에 짙게 퍼진 기미, 손등에 올라온 잡티와 검버섯.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 역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맑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분들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분명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비밀을 따뜻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냉장고와 찬장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재료로 단돈 몇천 원으로도 가능한 피부 맑아짐의 비밀.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기미나 잡티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들 생각하시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나이 문제만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은 사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겨요. 자외선과 열, 그리고 땀이 피부 속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을 자극해서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거든요. 젊었을 때는 두꺼웠던 피부 장벽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니까 그 자극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햇빛을 받아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진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게요. 그분은 여름이면 뺨이 까맣게 변해서 외출할 때마다 큰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셨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동네 산책을 할 때도 항상 모자가 필수였죠. 자식들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해도 얼굴을 가리며 사양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피부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동안 나이 탓이라며 포기했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기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시면서 표정 자체가 밝아지셨더라고요. 이제는 가족 사진도 자연스럽게 찍으시고 동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이처럼 기미와 잡티는 막연히 체념할 일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피부 반응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개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더 진해지는 걸 막고 기존 색소를 옅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세안할 때 거울 속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씩 즐거워질 거예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죠. 한여름에는 모자와 양산으로 자외선 노출을 줄이시고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서 피부 장벽을 지켜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우리가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하고 의아해하시는데 사실 베이킹소다는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훌륭한 재료예요. 요즘 화장품 가게에 가보면 각질 제거를 위한 필링 제품들이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죠.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그런 강한 필링제와는 달라요. 자극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제대로 챙길 수 있거든요. 베이킹소다의 약알칼리 성분이 피부 표면에 쌓인 죽은 세포들을 부드럽게 분해시켜주면서 새로운 피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대구에 사는 66세 정영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왼쪽 뺨에 동전 크기만한 잡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오른쪽 얼굴만 보이도록 서시고 정면 사진은 아예 피하곤 하셨죠. 손주들이 할아버지랑 셀카 찍자고 해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런 그분께 제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세안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워낙 방법이 간단하고 재료값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더라고요. 잡티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전체적인 얼굴빛도 한층 환해졌다고 하시면서 며칠 전에는 손주와 함께 정면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기뻐하셨어요. 그 후로도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사진에 담기세요.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오래된 세포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과정이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포함한 죽은 세포들이 피부 표면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잡티나 칙칙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이렇게 쌓인 각질층과 함께 멜라닌을 정리해서 밑에 숨어있던 새로운 피부를 드러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벗겨내면 밑에 깨끗한 벽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로 베이킹소다를 물에만 풀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알칼리 성분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다른 재료와 섞어서 써야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용 베이킹소다만 사용하세요. 청소용 베이킹소다는 피부에 쓰면 안 돼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 같은 예민하지 않은 부위에 소량 발라서 테스트해 보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세요. 혹시 냉장고에 플레인 요거트 하나쯤은 들어있으시죠? 이제 그 요거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피부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젖산은 자연에서 나는 아주 부드러운 산이에요. 이 젖산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차단해주고 이미 생긴 색소도 서서히 풀어서 옅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까지 공급해주니까 나이든 피부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유산균들이 피부의 자연 균형을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시켜준답니다. 마치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먹는 것처럼 피부에도 좋은 균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충청남도에 사는 74세 박정희님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햇볕을 많이 받으셨던 탓인지 손등 전체에 크고 작은 검은 반점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면 항상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소매로 가리고 다니셨어요. 특히 교회 모임이나 동네 잔치 때 다른 분들과 악수를 할 때마다 위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셨는데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그런 일들도 점점 줄어들었대요. 그런 그분께 요거트를 활용한 손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음식으로만 알고 있던 요거트를 손에 바른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해 보셨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손등 피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촉촉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2개월째 들어서면서 검은 반점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연해져서 멀리서 보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후로 그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시 텃밭 일을 즐기시게 되고 이웃들과 만날 때도 당당하게 악수하세요. 얼마 전에는 손주 결혼식에서 축가까지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들어 지휘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우셨다고 가족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피부를 밝히고 촉촉하게 돌려주는 천연 화장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요거트나 써서는 안 되고 첨가물이 들어간 달콤한 요거트는 피하셔야 해요. 설탕이나 과일, 인공향료 같은 게 들어있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성분이 단순한 무가당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요거트를 쓰지 마시고 30분 정도 실온에 두어서 적당히 따뜻해진 다음에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성분표를 보실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고 생우유와 유산균만 들어있는 걸로 고르세요. 이번에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밀가루와 레몬즙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일까 궁금하시죠? 먼저 밀가루부터 설명드릴게요. 밀가루는 우리가 만든 팩이 얼굴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점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끈적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거든요. 마치 천연 랩을 씌워주는 것 같은 효과예요. 여기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더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또한 레몬의 비타민 C는 이미 생긴 색소를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재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전체적인 얼굴빛이 칙칙해서 항상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곤 하셨어요. 특별히 큰 기미나 잡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둡고 생기 없어 보이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동년배 친구들과 만날 때도 유독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며 걱정하곤 했어요. 사실 건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도 피부색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색이 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그분께 밀가루와 레몬을 조합한 팩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밀가루를 얼굴에 바른다는 게 좀 어색하셨나 봐요. 요리할 때나 쓰는 재료인데 피부에 발라도 되나 싶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시고는 한번 시도해 보시기로 했어요. 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신 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동네 이웃분들이 요즘 젊어 보인다고 하시고 가족들도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분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컸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셨고 외출할 때도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가세요. 최근에는 오래된 취미였던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밀가루의 영양과 레몬즙의 약산성이 만나면 피부는 더 건강한 환경을 되찾게 돼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들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레몬의 산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새로운 피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레몬즙은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산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정말 한두 방울만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레몬을 직접 짜서 쓰실 때는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료를 섞을 때는 금속 그릇 대신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금속은 레몬의 산 성분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저어서 사용하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재료를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비율이나 순서를 잘못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먼저 섞는 순서부터 지켜주세요. 베이킹소다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거트, 밀가루, 마지막에 레몬즙 순서로 넣어야 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재료들이 제대로 섞이지 않거나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비율은 베이킹소다 1티스푼, 요거트 2큰술, 밀가루 1큰술, 레몬즙 2방울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에는 조금 적게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시고 본인 피부에 맞으면 양을 늘려가세요. 섞을 때는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을 사용하시고 금속 도구는 피해주세요. 완성된 팩은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고루 펴 발라주시고 눈가와 입술 주변은 피해서 바르세요. 10분 정도 놔둔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절대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두드리듯이 제거해 주세요. 팩을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해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수분이 쉽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걸 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부산에 사는 65세 최명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손녀 결혼식을 3달 앞두고 얼굴이 칙칙하다며 고민이 정말 많으셨어요. 평생 예쁘게 키운 손녀의 결혼식에서 할머니가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셨거든요. 비싼 화장품도 써보시고 미용실에서 관리도 받아보셨는데 큰 효과를 못 보셨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며 반쯤 포기하고 계시던 차에 저를 만나게 되셨죠. 그때 이 황금 비율 팩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칙칙했던 색이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가족들도 알아볼 만큼 변화가 났어요. 특히 딸이 엄마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며 놀라워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게 되었고 2달째에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결혼식 당일 그분은 정말 환하게 웃으시며 사진을 찍으셨어요. 손녀도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고맙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결혼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하객들도 신부 할머니가 정말 곱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 후로도 그분은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작은 미용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동네 경로당에서 피부관리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도 받으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이라는 점이에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매일 하시면 안 돼요.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주 12회 정도가 적당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챙기셔야 해요. 팩을 한 다음 날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새로운 피부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자외선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피부에 완전한 휴식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시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거창하거나 복잡한 건 아니에요.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우리 할머니들이 써왔던 옛 지혜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것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정성과 꾸준함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미와 잡티 때문에 거울을 피하던 날들 대신 환한 웃음으로 가족과 사진을 찍고 이웃과 더 활발히 어울리는 날들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피부는 여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완벽한 20대의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피부로 만들어가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작은 팁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자신감을 선물해 드리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